네, 이태원 참사 이후에 희생자에 대한 막말과 혐오의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태원에 놀러 가서 죽은 것 아니냐, 이런 모진 말 유가족과 희생자들, 생존자들까지 더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말들은 도대체 왜 나오는 것인지, 또 트라우마 치유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자, 오늘 이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아동 청소년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은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은지 선생님. 자,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단원고에 상주하시면서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스쿨 닥터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주로 어떤 역할을 하셨던 건가요? 사실 저희가 세월호 참사를 놓고 전대미문의 참사라고 이야기를 맞습니다. 많이 하죠. 네. 특히나 이렇게 한 학교에 희생자가 250명 그리고 이제 생존자가 75명이 있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거기에는 그 생존자 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했고 그리고서 제가 의사로서 네.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역할을 네. 했었습니다. 기간 동안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또 네. 다양하고 많은 활동을 하셨을 거란 상상만 됩니다. 전 네.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자, 오늘로 이태원 참사는 54일째 됐고요. 이 일상으로 돌아간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지난 주말에 바로 이 49제를 치렀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유가족 또 생존자, 네. 목격자. 자, 12구 이태원 참사 이게 끝났다고 볼 수 없는 일이죠, 결코? 네, 사실은 이제 좀 시작이다라는 느낌입니다. 이제서야 시작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충격을 받으면 네. 한동안은 그게 믿겨지지 않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기가 1, 2주, 뭐 길면 3, 4주 사람마다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서야 이게 좀 현실로 좀 느껴지고 네, 특히나 가까운 이제 경험자분들 물론 이제 많은 국민분들은 조금 연말 분위기가 또 지나가면서 잊혀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참사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서야 좀 내 현실이 눈에 들어오고 특히나 관심이 좀 이렇게 떠나는 것을 보면서 아, 내 삶이 이 참사로 인해서 이렇게 망가졌구나. 근데 더 이상 도움을 주는 사람이 예전 같지 않구나 하면서 더 슬픔과 무력감을 느끼기 쉬운 그런 시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대응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감정의 동물인데. 자, 이제서야 시작이다. 현실 인식이 이제서야 돌아온다.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애도의 기간도 다를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알려지기로는 트라우마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뭐 10년을 훌쩍 넘기기도 한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들었고요. 그럼 선생님 경험에 비춰보셨을 때 세월호 참사 이후 이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우리 사회는 어떤가 궁금한데요.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먼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때와 다르게 이제 언론 보도나 우리가 댓글을 다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라는 최소한의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겠지만 네이버 창에도 이태원에 관련된 기사의 댓글은 이렇게 조심히 달아달라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기자분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참사 피해자들, 경험자들을 상처를 주는 말들은 여전히 이렇게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퍼지고 또는 이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크게 나와지고 그런 상황들은 사실 여전히 벌어지고 있죠.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여전한 측면이 있다. 자, 이게 지난한 과정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제 어제서야 비로소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현장 방문도 있었고요. 자, 앞으로 진상규명이 어떻게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참사 원인을 규정하는 것이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트라우마 치유하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전에 희생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의다. 그 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소중한 삶이 왜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는 우리가 밝히는 게 맞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그분들을 위로하는 길이고요. 더
더불어서 유가족이나 그걸 경험하신 트라우마 생존자분들은 나한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재난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거를 내 삶의 어떤 일로 인정하기 위해선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는 밤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그날 가지 말라고 했었어야 되나, 네네네. 내가 그걸 말렸어야 되나, 네. 같이 갔어야 되나.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이렇게 잘 머릿속에서 이해가 돼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었구나 라는 게 납득이 되어야 어떤 경험으로서 내 삶에 그게 통합이 되고 그래야 트라우마 치유가 최종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치유를 시작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치유를 시작하기도 어렵고 이것은 또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다. 네, 맞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유가족이 국조위원 만나서 눈물 흘리면서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가 마지막에 떠나는 모습을 어떻게 떠나게 된 건지 어떤 장면이었는지 모르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또 성토를 하시더라고요. 자, 최근 참사를 두고 정치권에서 이 막말들이 나와서 참 충격을 받습니다. 저도 받았고요. 자,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댓글을 보면 참사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폭언들이 또 있어서 이 괜히 사람 많은데 놀러 가서 사고 당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비난, 이런 왜 희생자를 비난하는 이런 말은 왜 나오는 걸까요? 일단 그냥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이런 예측하지 못한 트라우마 참사를 경험을 하면 이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을 어디론가 표출하고 싶어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서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에너지로 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참사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화가 나서 하는 말들인 거죠. 근데 저는 사람은 다 다르고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를 표현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참사 피해자들한테 상처를 주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더더군다나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책무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본인의 이제 어떤 생각들을 입으로 표출했을 때 여과 없이 그거는 사회 구성원들한테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돼. 존중하지 않아도 돼. 공격해도 돼. 라는 사인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을 추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만들었어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거를 공공연하게 표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 전체가 피해자분들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이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조부모라든가 부모라든가 나이가 돼서 돌아가신 고인의 장례식장에서 친인척만 모여도 반응이 다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분은 왜 저런 얘기를 하셔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는데 또 그분의 성향을 우리가 아니까 저런 의미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거친 얘기를 들으면 공격해도 되는구나라는 잘못된 사인이 될 수 있다. 위험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 헬로윈 경험하지 못한 기성세대들은 이 축제가 뭐야? 이제 그러면서 20, 30대 젊은 층에서도요. 나는 공부하랴 일하랴 힘들었는데 놀러 가서 죽은 걸 내가 왜 애도해야 하나?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은 놀러 가다가 그랬다라는 말은 정말 참 너무 큰 상처가 되는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배에서도 안전해야 되고요. 골목에서도 안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죠.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당신이 안전하지 않았던 건 당신 책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신촌의 지하의 술집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그분들한테 왜 술 마셨어?
왜 쇼핑 갔어? 돈이 그렇게 많아?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안전할 권리가 있는 네네.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분이 그날 이태원에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다 아나요?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다 아나요? 네.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다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죠. 맞습니다. 저는 비난하시는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도 존중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 참사가 너무 슬프고 사는 게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화가 나서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그분들도 존중을 받아야 돼요. 네.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정말로 뭐 맨날 흥청망청 놀다가 간 네, 건지 네. 아니면 그 사람 삶에 정말 그나마 휴식 같은 한 순간이었는지 네. 우리는 그 누구도 그걸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의 삶 한 명 한 명을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아휴, 이해가 되네요. 우리 성수대교 붕괴 때 그러면 왜 학교를 보냈어? 왜 출근을 했어? 이렇게 비난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유가 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어디서나 안전할 권리가 있는 우리 똑같은 국민들입니다. 자, 참사에서 친구를 잃은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게 너무 저는 가슴 아프게 다가왔는데 힘들게 생존자가 됐는데 친구들을 따라갔어요. 자, 유족의 말에 따르면 악성 댓글에 상처를 받고 화를 많이 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소식을 전한 기사에 또 악성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한독수 총리는 생각이 더 굳건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또 이 말을 해서 좀 논란이 크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게 다 2차 가해가 됩니까? 2차 가해가 됩니다. 네. 네. 저희가 아이들이 부모를 잃었을 때 혹은 형제를 잃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네. 그 사람 목까지 네가 살아라. 이럴 때일수록 굳건하게 이겨내야지. 그런 말 많이 했었죠. 네. 근데 그거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슬퍼할 권리도 없게 만들고 아파할 권리도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힘들지 이렇게 좀 위로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네네. 굳건해야 한다는 거는 그게 너의 개인의 노력의 문제다라고 돌리는 거죠. 하지만 누구나 그 상황에서는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거. 네. 그걸 공감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중요한 역할에 있으신 분이 하셔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네, 자신의 네, 분노 네. 에너지를 네. 그냥 쏟아내는 것일 수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2차 가해가 이제 문제가 크니까 또 다른 네, 네. 상처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해야 좀 멈추고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멈추고 막아야 한다라는 거를 네.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네, 인식해야 아는 게 한다. 제일 중요한다. 근데 이거를 알면서도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때로는 우리가 이거를 어떤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혹은 때로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 이 모든 과정 안에서 가장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참사 피해자분들의 마음, 그분들의 회복, 그분들의 슬픔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네. 절대로 이런 것들을 밖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굉장히 이해심이 넓으셔서 2차 가해 댓글 다는 사람도 존중하고 싶다까지 얘기하셨어요. 네. 하지만 먼저 희생자와 그 가족이 네. 최우선적으로 존중받아야 네. 한다. 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생존자의 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참사 생존자인가요? 라는 제목이었는데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또 자신에 대한 혐오를 느낀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월호 참사 이후 단원고에 계시면서 학생들을 돌보셨으니까 자, 어떻게 치유하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이 생존자분들의 그런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내가 생존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희생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 과정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단원고 생존 학생들도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네. 그 시간 동안 나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네. 기다려 주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았고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버티고 계십니다. 네. 자,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요. 이 아주 일상적인 공간. 저도 너무 익숙한 거리예요. 그 골목이고. 그리고 거의 SNS로 뭐 실시간 생중계가 되다시피 하고 영상들이 기성 미디어가 아닌 쪽에서 자꾸 보여지다 보니까 그때도 영상 많이 보지 마세요.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고가 계속 나왔는데 자, 이 간접 트라우마도 지금 많이 퍼져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자, 이태원 참사 좀 어떻게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사실 재난 참사에 있어서 사회가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많은 재난 연구들을 봤더니 재난 피해자분들이 다 트라우마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재난은 피해자 수가 적고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 수가 적고 어떤 참사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럼 뭐가 좌우를 하냐? 예. 우리 사회가 뭘 도와줄 수 있냐?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 지지라고 하는 네네.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별이나 그 사람의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네. 참사 이후에 사회적으로 얼마나 지지해 주는지는 그 사람이 외상 후 이제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 병으로 갈지 아니면 성장으로 갈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사회적으로 지지한다라는 것, 그 사람의 아픔을 최우선시하고 그 사람의 슬픔을 존중한다는 것, 그거를 최우선순위에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진상규명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그분들을 존중하는 과정으로 간다면 어쨌거나 그분들이 성장하고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사회적 지지 우리가 함께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김 선생님과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뵈니까요. 단원고 생존자 학생들에게 참 다행이었겠다. 도움이 되었겠군 하는 느낌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분들과 또 생존자분들, 피해자분들에게 또 긴 시간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전문가의 지원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상 여기서 정리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월호 스쿨 닥터 김은지 선생님이었습니다.